안녕하세요. 다산에두 강사 오은서입니다. 이번 시간은 5단원 제역의 안정도를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여기서는 크게 세 가지를 배웁니다. 첫 번째는 루스 판별법, 두 번째는 나이키스 선도, 세 번째는 보드 선도를 다루는데요. 이 나이키스 선도와 보드 선도는 우리가 4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을 조금 확장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조금 익숙한 친구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이 친구 우리가 루스 판별법은 우리가 지금 처음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개념도 쉽고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우리가 꼭 잡고 가야 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루스 판별법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꼭 맞출 수 있도록 제가 꼼꼼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저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처음에 개요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로 된 친구를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이렇게 표로 정리한 다음에 이 표를 제가 좀 더 쉽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정도에 대한 개념. 제역의 안정도는 시스템이 원하는 목표의 정상값에 도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나타낸다. 불안정한 시스템은 목표라는 정상값에 도달할 수 없다. 우리가 원하는 목표값에 도달할 수 있으면 안정, 못하면 우리가 불안정하다고 판단했는데 이 못하는 이 불안정한 시스템의 경우에는 우리가 뭐 발산하는 경우가 있겠죠. 한번 그림으로 예시를 드려드리면 우리가 목표값이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어떠한 제어 시스템은 우리가 똑같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오차는 있더라도 이렇게 원하는 목표값에 근접하게 도달하는 반면에 노란 색깔로 그리는 그래프는 이 원하는 목표값에 도달하지 않고 이렇게 완전히 발산한다거나 아니면 진동하면서 발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즉, 우리가 포인트 잡을 것은 원하는 목표값은 이 점선인데 우리가 지금 빨간 색깔 그래프는 잘 도달했죠. 그런데 이런 노란 색깔이나 파란 색깔로 그린 그래프는 우리가 발산하는 케이스가 되고 불안정한 시스템에 우리가 예시가 되겠습니다. 이거 그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절대 안정도와 상대 안정도의 개념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스템의 안정도를 안정, 임계, 불안정을 나타낸다. 이때 임계는 우리가 안정도 아니고 불안정도 아닌 이 경계값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를 임계라고 표현한 것이고 특성 방정식의 특성근의 위치에 따라 판단 가능하며 복잡한 특성 방정식은 루스 판별법으로 판단 가능하다. 이때 복잡한 방정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상 특성 방정식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계산을 해주신 다음에 이때 이 S값이 특성근이었죠. 이때 이 특성근의 위치를 우리가 S평면상에 표기를 해보면 특성 방정식이 2차일 때는 근도 2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3차 방정식이라면 근도 3개예요. 만약에 특성근의 위치를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이 위치가 S평면에 자반면에 모두 위치할 때를 우리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 안정한 제어 시스템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S평면상에 자반면에 위치할 때를 안정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2차 방정식 아니면 더 나아가서 3차 방정식까지는 특성근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는 있습니다. 쉽죠? 여기까지는. 그런데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4차 방정식이라든가 아니면 5차, 10차 방정식 같이 이렇게 특성 방정식의 차수가 점점 커지면서 복잡해지는 경우는요. 우리가 뭐 10차 방정식일 때는 이 S값 10개를 구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겠죠. 우리가 그때는 이렇게 S평면상의 특성근의 위치를 모두 다 표기하는 것이 너무 까다롭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복잡한 특성 방정식은 루스 판별법으로 간단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개념 참고해 주시고 상대 안정도 볼게요. 상대 안정도는 우리가 절대 안정도와 같이 시스템의 안정도를 판단한다. 즉, 우리가 절대 안정도가 하는 이 안정, 임계, 불안정 나타내는 것을 상대 안정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더해서 우리가 안정도의 평가, 비교 정보와 안정성, 개선 방법 등을 제시한다. 벡터 계절을 활용한 나이키스 선도를 사용하거나 보드 선도를 이용하여 안정도를 판별할 수 있다. 이거 이렇게 이 친구를 한번 표로 정리해 보게 되면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루스 판별법은 안정도를 판단하고 안정도 평가 및 개선 방법을 제시할 수 없다. 근데 다른 친구들은 둘 다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루스 판별법은 절대 안정도, 그리고 나이키스 선도와 보드 선도는 상대 안정도와 개념이 관련이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친구들을 좀 더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제가 필기 시험을 치러 갔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기 시험장에서 우리가 CBT이기 때문에 시험을 치고 바로 클릭을 해주시면 시험의 합격과 불합격을 바로 알 수가 있겠는데요. 이때 합격과 불합격의 정보만 줬다면 이것을 우리가 절대 안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절대 안정도는 우리가 만약에 시험을 쳤을 때 합격과 불합격의 정보만 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절대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상대 안정도는 대체 무슨 말이냐? 이 안정도 평가 및 개선 방법 제시 너무 안 와닿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합격의 정보는 줍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우리가 뭐 과목별 점수를 다 알려준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전체 평균 점수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듯이 전체 점수를 알려준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즉 우리가 합격을 하긴 했는데 어떤 분은요. 뭐 63점을 맞아서 합격하신 분도 계실 테고 어떤 분은 굉장히 잘 맞으셔서 뭐 예를 들어 90점으로 합격한 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둘 다 합격은 하긴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절대한 정도의 개념만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친구는 63점 맞았고 이 친구는 90점으로 합격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63점은 우리가 조금 여유가 좀 빠듯하게 우리가 합격을 했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고 90점인 친구는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합격을 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불합격한 친구도 어떤 분이 뭐 59점을 맞고 어떤 분은 뭐 20점을 맞았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두 사람에게 공부 방법을 다시 제안을 했을 때 어떻게 제안할 수 있죠? 59점은 우리가 1점만 좀 더 높이면 우리가 합격할 수 있는 우리가 아슬아슬하게 탈락하신 분들이었어요. 이 친구들을 뭐 이렇게 과목별로 다 봤더니 어떠한 과목만 조금 더 공부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마치 개선 방법을 제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20점을 맞으신 분들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과목을 다 공부를 다시 열심히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점수를 보고 우리가 합격과 불합격한지도 알 수 있고 그 각각에 따른 우리가 안정도 평가 및 개선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로 정리해 주시면 간단하게 루스 판별법은 여기만 X이고 우리가 절대 안정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내용 보시면 특성은 안정 조건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미 배운 내용입니다. 우리가 특성 방정식 fs가 0이 되는 이러한 특성 방정식을 우리가 구하신 다음에 여기서 또 s를 계산해 주시면 우리가 이 S를 특성근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 특성근을 우리가 S 평면상에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수축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허수축이 있을 때 이 친구는 우리가 S 평면상에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특성은이 모두 우리가 다 이러한 자반면에 위치를 할 때를 우리가 이 제어계가 안정한 시스템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라도 이렇게 우반면에 근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이럴 때는 제어계가 불안정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특성은이 이렇게 허수축 위에 존재한다. 이때는 우리가 안정도, 불안정도 아닌 임계 안정이라고 배웠습니다. 한번 우리가 구간을 확실하게 나눠보면 우리가 S평면에서는 이 자반면 또는 자반부라고도 표현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근을 위치할 때를 안정하다고 판단을 한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색깔로 파란 색깔 표현하겠습니다. 이 S평면의 우반면 또는 우반부에 우리가 근이 위치할 때를 우리가 불안정하다고 표현을 했어요. 색칠해보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반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허수축 위에 이렇게 특성근이 위치할 때는 어떻다고 했죠 여러분? 안정도 아니고 불안정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계가 되는 이 친구는 우리가 임계 안정이라고 하더라. 여기서 보시면 임계 안정. 근데 우리가 2차 방정식 아니면 3차 방정식까지는 우리가 이 특성근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복잡해지면 이렇게 이 S평면상에서 특성근을 표기하는 것, 즉 우리가 특성근을 구하는 것 자체가 까다롭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럴 때는 우리가 이러한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루스 판별법을 이용을 하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루스 판별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체 이 루스 판별법이 무엇이냐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루스 판별법은 이렇게 조건이 총 3가지로 구성된 우리가 안정도를 판별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조건 1, 2, 3을 동시에 다 모두 만족해야 이 제어계가 안정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럼 우리가 이 조건 하나하나 한번 뜯어봐야겠죠. 지금 보시면 모든 차수의 개수가 존재할 것, 이때 0이 아닐 것이라 나와 있는데 지금 개수가 0이 아니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 이 차수라는 친구와 그리고 이 개수의 용어를 한번 우리가 설명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 차수는 문자가 곱해진 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문자가 S가 등장하겠죠. 즉 S가 곱해진 개수라고 쉽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S가 4번 곱해져 있다. 우리가 이 친구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하면 너무 길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S의 4제곱으로 표현합니다. 이때 이 4는요, 우리가 이 지수에 해당되는 값이에요. 즉, 우리가 이 S의 지수가 4가 되는데 결국엔 차수도 결국에 4개이기 때문에 지수와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가져가 주시면 되냐면 이 차수의 개념을 어디서 찾는다? 이 지수에서 찾는다. 왜냐하면 문자가 지금 몇 번 곱해졌죠, 여러분? 4번 곱해졌죠. 곱해진 개수 그럼 4개인데 이 4개와 이 지수의 이 숫자가 어차피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루스 판별법을 이용할 때 특성 방정식에서 이 차수를 뽑아내실 때는 이것만 보고 이 지수만 보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S가 2번 곱해졌을 때는 우리가 S의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차수가 2구나 그리고 지수도 2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S제곱 더하기 2S 플러스 1은 0인 어떠한 특성 방정식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요. 이게 2차, 이게 1차가 되고 이때 최고 차수 지금 보시면 여기가 가장 높죠. X제곱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2차 방정식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그래서 S세제곱 마이너스 2S 플러스 3은 0이다. 이러한 식이 있다고 했을 때도 여기서 차수가 뭐가 가장 높죠, 여러분? 3이 가장 높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뭐라고 하냐면 3차 방정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차수의 개념을 알아봤고요. 이어서 그럼 개수가 무엇이냐? 제가 한번 일반화된 방정식 꼴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S제곱 플러스 BS 플러스 C가 0인 2차 어떠한 특성 방정식이 있다고 할게요. 이때 이 문자 앞에 곱해진 이 A 그리고 B 우리가 C를 다 개수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문자가 없는데요? 하실 수 있어요. 예리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 C는 결국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C 곱하기 S의 0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S의 0승은 모든 수의 0승은 우리가 1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0의 의미를 또 어떻게 판단할 수 있죠, 여러분? 문자가 하나도 안 곱해진 거예요. 즉 문자가 0번 곱해졌다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S 0승이 곱해졌다고 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해 주시면 되고 이 S도 사실상 S의 1승이 되는 거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개수는 문자 앞에 곱해진 이 A, B, C를 의미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1번의 조건 모든 차수의 개수가 존재하고 0이 아니다. 즉 A와 B가 C가 0이 아니라는 말은 결국에는 어떠한 상수값으로 존재하겠죠. 예를 들어 4S제곱 플러스 5S 그리고 플러스 8 S 0승으로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 모든 차수의 개수가 존재하는 말은 이 4, 5, 8이 0이 아닌 이러한 존재하는 값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보기보다는 사실상 이 개수가 존재한다는 말은 결국엔 뭐예요, 여러분? S의 제곱, S의 1승 그리고 S의 0승까지 다 존재한다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수로 판단하기보다는 좀 더 빠르게 직관적으로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S의 제곱, S의 1승, S의 0승 이렇게 차수로만 보시는 것이 좀 더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원래는 조건이 모든 차수의 개수가 존재하는 즉 개수에 초점을 맞췄다면 저는 여기서 모든 차수로 강조를 한 이유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복잡해져 보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S에 대한 4차식으로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고 했을 때 지금 보시면 S에 4가 있죠. 그런데 중간에 지금 뭐가 없어요, 여러분? S에 3승도 없고 S의 제곱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S의 1승은 있죠. 그리고 이 8도 사실상 S의 0승이 곱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S의 4승부터 S의 0승까지 이 친구들은 존재하는데 S 3승, S 제곱은 없죠. 이렇게 차수만 보고 직관적으로 뽑아내시는 것을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정석적인 방법이겠죠. 이 S의 4제곱 앞에 1이 곱해져 있고 여기에 지금 S 앞에 마이너스 2가 있고 지금 여기는 8이 있는데 이렇게 1, 마이너스 2, 8이 존재하는 친구도 있지만 이 S 세제곱 앞에 어떠한 친구가 곱해진 게 없고 즉 0이고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로 S제곱 앞에도 예를 들어 이런 네모가 곱해져 있다고 했을 때 이 개수들, 이 별도 개수고 네모도 개수죠. 이 개수가 0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다 사라졌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 다소 좀 까다롭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 문자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S의
2승, S의 1승, S의 0승, 아니면 뭐 S의 3승, X의 4승과 같이 이러한 친구들이 다 존재하는지 차례대로 4부터 0까지 다 존재하는지 체크해 주시면 되고, 상수 같은 경우는 앞에 S의 0승이 곱해져 있다는 것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건 1번을 마무리했고요. 2번은 모든 차수의 개수 부호가 같을 것, 즉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로 다 동일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1단계를 거치고 이거는 만족했어. 그럼 이제 2단계가 우리가 성립하는지 조건을 따져보게 될 텐데, 그때 뭐 개수 부호가 S 4제곱 마이너스 3S 제곱 그리고 플러스 2S제곱 그리고 플러스 7S 그리고 마지막 플러스 10 0인 한 예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모든 차수가 존재하긴 하죠, 여러분. S의 4승부터 S의 0승까지. 자, 여기 3이라고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지금 1번 조건은 만족해요. 지금 보시면 S4승, S3승, S제곱, S 그리고 상수까지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1번을 만족했는데 2번은 만족하지 않는 케이스가 되겠죠. 보시면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죠.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가 되므로 지금 모든 차수의 개수 부호가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은 맞았는데 2번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네? 그럼 이 시스템은 우리가 불안정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1, 2, 3이 모두 다 동시에 만족을 해야 안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3번 루스표의 제1열의 모든 요소의 부호가 변하지 않을 것. 좀 더 쉽게 말하면 루스표의 제1열의 모든 부호가 같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이 3번은요. 우리가 이 루스표를 작성하는 방법을 배우고 나서 우리가 이 친구를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될 텐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우리가 모든 차수의 개수가 존재할 것, 즉 모든 차수가 존재하는 체크하고 모든 차수의 개수가 부호가 같아야 되고, 역시 루스표의 제1열의 모든 부호가 같을 것, 이렇게 2번과 3번을 우리가 같이 부호가 같은 것으로 연상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두 만족해야 안정한 제어 시스템이 되더라. 그럼 추가적으로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예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면서 이 루스 판별법의 내용을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시면 루스표 제1열의 부호가 변화하는 횟수만큼의 특성근이 복소평면의 우반부에 존재한다. 지금 물론 아직 루스표의 제1열의 부호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아는 선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지금 특성근이 복소평면의 우반부에 존재한다는 게 뭐죠, 여러분?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실수축, 허수축이 있을 때 이게 S평면이라고 할게요. 자, 밑줄근, 이 부분은요, 특성근이 복소평면의 우반부에 존재한다. 즉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이 돼요. 즉 뭐 어떻게 존재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우반면에 존재할 때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친구를 뭐라고 했죠, 여러분? 불안정하다고 판단했죠. 특성근이 우반면에 하나라도 존재하면 우리가 불안정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같은 말이 뭐다? 불안정하다. 이것을 키워드를 같이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이 노란 색깔로 표시한 부분이 실제 기출 문제에서 사용하는 문장을 제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한번 첫 번째부터 볼게요. 루스표 제1열의 부호가 변화하는 횟수는, 우리가 아직 여기까지는 모르지만 이것과 이게 같다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뭐랑 같냐면 복소평면 우반부에 존재하는 특성근 개수다. 즉, 이 밑줄 그은 부분, 이 부분, 이게 지금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성근이 복소평면 우반부에 존재한다. 즉, 복소평면의 우반부에 존재하는 특성근의 개수와 우리가 변화하는 횟수가 같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역시 우리가 이 좌측과 S평면의 우반면에 존재하는 근의 수가 같다. 보시면 뭐 복소평면이라고 문제에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S평면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물론 우반부라는 용어도 쓰기도 하고 우반면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둘 다 잘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결국에는 근의 개수를 의미한다. 그리고 S평면의 오른쪽에 위치하는 근의 수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다 같은 거 이해되시죠? S평면인데 우리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위치하는, 즉 우반면 우반부에 존재하는 우리가 근의 수랑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친구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 문장이 되겠는데, 양의 실수부를 갖는 근의 개수. 우리가 양의 실수부가 뭐냐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실수축, 허수축이 있을 때 이 부분이 0이죠. 여기가 이 실수축이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실수가 뭐 4다. 그럼 여기에 표시할 수 있어요. 뭐 10이면 여기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여기가 뭐 마이너스 1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잘 보시면요, 어디가 양의 실수부일까요, 여러분? 0을 기준으로 오른쪽, 이 친구가 양의 실수부가 됩니다. 즉 제가 표현하는 부분을 잘 봐주세요. 이 부분이 뭐다? 양의 실수부다. 지금 보시면 다 4, 10,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양의 값을 가지겠죠. 여기가 양의 실수부를 의미하고,
반대로 이 마이너스 음의 값을 갖는 이 부분이 음의 실수부가 되는 것이죠. 이 용어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직관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음의 실수부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양의 실수부를 갖는 근의 개수라는 것은 우리가 이 실수상 위에 있을 수도 있고요. 양의 실수부를 갖고 허수부가 얼만큼 있을 수가 있겠죠. 즉 우리가 뭐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다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실수축 위에 있는 경우도 해당이 되고요. 이 친구는 실수부는 양의 값을 갖습니다. 그리고 허수부도 우리가 양의 값을 갖는 친구가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 친구도 양의 실수부를 갖는 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뭐 반대로 여기 있는 친구도 우리가 실수부는 우리가 실수부 그리고 허수부가 이렇게 합쳐지는 거잖아요. 실수부는 이렇게 양의 값을 갖는데 이 친구는 허수부는 음의 값을 갖는 친구가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다 이 S평면상의 우반면에 위치하는 친구들은 다 양의 실수부를 갖는 것은 공통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자 이렇게 밑줄 긋는 이 부분 있죠. 이게 결국에 다 같은 표현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문제에서 만약에 양의 실수부를 갖는 근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 말은 뭐랑 같다? 우리가 루스표 제1열의 부호의 변하는 횟수를 구하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문제에서 우측과 같이 이런 노란색으로 표현을 했을 때는 우리가 반대로 루스 판별법을 이용해서 루스표를 작성하고 그때 제1열의 부호 변화를 체크를 해서 그것과 이 횟수와 이 근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그 문제의 정답을 뭐 근의 개수가 뭐 2번, 우리가 부호가 2번 변했다. 그러면 이때 근의 개수는 2개 위치하더라.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한번 정리를 하고 이어서 예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운 우리가 루스 판별법 조건 3가지를 통해서 이 조건 3가지를 모두 다 만족하는 제어 시스템이 있는지 한번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 보시면요. 특성 방정식 fs가 주어져 있고요. 지금 봤더니 s의 3승, 그리고 s의 1승, 그리고 상수는 s의 0승이 4 앞에 곱해져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s의 0승이 1이니까 4는 4 곱하기 s의 0승이 됩니다. 그러면 잘 보시면 s의 3승 존재하고요. 그리고 S의 1승 존재하고 S의 0승이 존재하는데 지금 없는 게 있죠, 여러분. S의 제곱이 없습니다. 즉, 우리가 2차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조건 1번부터 불만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해당 제역에는 불안정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빠르게 풀기 위해서 이 S의 차수를 보시면 된다고 했는데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 S의 세제곱의 개수 3 존재하고 그리고 S의 1승의 개수 2 존재하고 S의 0승의 개수인 4가 존재하지만 지금 S제곱의 개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우리가 0이기 때문에 사라졌겠죠. 그래서 이렇게 없기 때문에 뭐 우리가 모든 차수가 존재한다. 아니면 모든 차수의 개수가 존재한다. 이렇게 조건 1번을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이 조건 1번을 불만족하기 때문에 이 예제 1번은 불안정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2번 볼게요. 2번 보시면 S의 3승 S의 2승, 그리고 S의 1승. S는 S의 1승이죠. 그리고 상수도 역시 S의 0승이 곱해진 것이기 때문에 모든 차수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모든 차수의 개수가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조건 1번은 만족을 합니다. 근데 잘 보시면요. 다시 지워서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죠. 즉 우리가 모든 차수의 개수의 부호까지 같나요? 즉 조건 2번을 만족한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보시면 여기 S제곱 앞에는 혼자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부호가 다를 때는 우리가 이 2번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예제 2번 역시 우리가 불안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루스표를 작성하는 법을 안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총 조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3가지를 다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 3번째가 가장 우리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1번부터 3번까지 쭉 체크를 해주세요. 즉 1번이 우리가 만족하면 2번으로 넘어가시고 2번도 만족하면 3번을 이제 체크를 할 타이밍이 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 루스표를 이렇게 작성하려고 하지 마시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차례대로 만족하는지 순서를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제 1번과 2번을 풀 때처럼 처음에는 모든 차수가 존재하는지 그 다음에 이것을 만족했을 때는 모든 차수의 부호가 같은지 이것까지 다 만족했다. 그러면 루스표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 지역이가 안정한지 불안정한지 판단하는 방법으로 전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성 방정식 fs가 1 플러스 GH라고 나와 있고 쭉 이렇게 특성 방정식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앞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특성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작성한 거죠. 우리가 특성 방정식은 게르포 전달함수에 1을 더하거나 아니면 게르포 전달함수에 분모 더하기 분자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페루프 전달함수 또는 전체 전달함수의 분모가 0이 되는 식으로 특성 방정식을 계산할 수 있었고, 이 부분은 게르프 전달함수의 1을 더했더니 이러한 특성 방정식이 나오더라 라고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 부분이죠. 여기 보시면 우리가 루스 판별법을 이용해서 조건 1번부터 3번까지 한번 검토를 쭉 해볼 텐데요. 차례대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S의 4승부터 시작해서 모든 차수가 존재하는지 봤더니 S의 3승, S의 2승, S의 1승, 그리고 상수 S의 0승까지 다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어서 두 번째 보면 되죠. 두 번째는 이 모든 차수의 개수의 부호가 같은지 따지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플러스로 다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제 5-3은 무엇이냐? 지금 루스 판별법 조건을 1번과 2번을 이미 다 만족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루스표를 작성해서 조건 3번을 만족하는지까지 체크를 해주셔야 이 제어가 안정한지 불안정한지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루스표를 작성하는 방법을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해당 특성 방정식의 가장 차수가 높은 이 S의 4승을 기준으로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작성을 합니다. S의 4승, S의 3승, 그리고 S의 2승, 그리고 S의 1승, 마지막으로 S의 0승까지 이렇게 차례대로 작성을 해주시고, 이 첫 번째 친구를 토대로 하나 건너뛰고 하나 건너뛰어서 이렇게 퐁당퐁당 하셔서 이 앞에 곱해진 개수만 우리가 쭉 나열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는 1이 곱해져 있고요. 여기는 5가 있고 여기는 2가 되겠죠. 이때 1, 여기는 5, 2를 차례대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남은 친구들 작성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S 세제곱 앞에 곱해진 이 2와 그리고 이 S 앞에 곱해진 4를 역시 하나 건너뛰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선 2, 4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 4. 그리고 이 아래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0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아무것도 작성되지 않는 부분은 다 0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이제 큰 틀은 다 짰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친구를 계산해 볼 텐데, 제가 그 친구를 기억이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기억을 계산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때는 기억, 즉 여기에 위치하는 친구를 구할 건데, 이것의 바로 위에 있는 친구를 기준으로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즉 이 2를 어디다 작성하냐면 분모에 2를 작성하게 됩니다. 즉 여기는 2 분의, 지금부터는 이제 계속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곱한 것 마이너스 이렇게 곱한 것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죠? 2 곱하기 5 그리고 마이너스 1 곱하기 4. 그럼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죠? 2분의 10 마이너스 4가 되고, 그러면 2분의 6. 그러면 기억이 3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이 기억이 3이다. 그럼 이 기억 옆에 있는 이 친구, 여기도 4 아래에 있는 여기도 계산하고 싶기 때문에 제가 니은이라고 작성하고 이 니은을 계산하는 방법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규칙이 비슷해요. 비슷해서 가져가기 쉬워요. 우리가 니은도 여기 같은 줄이죠, 기억이랑. 그래서 우리가 2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2. 제가 파란색으로 작성한 이 친구를 분모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역시 분모에 2를 작성해 주시고, 2분의 니은일 때는 하나 옆에 거랑 곱해요. 즉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구할 때는 이렇게 곱했죠. 니은은 이렇게 곱하시면 됩니다. 즉 이번에는 빨간 색깔이 이렇게 곱해져요. 2 곱하기 2가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우리가 노란 색깔 1 곱하기 0을 빼주자.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괜찮으시죠? 여기서 2분의 여기는 4. 여기는 0이 되기 때문에 여기 4-0이 되고 2분의 4는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한 값은 니은이 뭐다? 2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친구 계산해 볼게요. 이 친구 제가 한번 디귿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디귿도 우리가 같은 줄이죠. 이 2를 기준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럼 디귿은 2분의 근데 한 칸 옆에 걸 곱해야 되는데 여기가 아무것도 없죠. 이때는 다 0이라고 작성해 주시면 돼요. 비어있는 칸은 다 0으로 보시면 된다. 그러면 여기서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분자에 들어가는 친구 먼저 계산해보면 이 친구와 이 친구를 곱해야 되죠. 즉 0 곱하기 뭐예요? 2입니다. 0 곱하기 2. 그리고 마이너스 우리가 이번에는 이 1 곱하기 0을 해주면 돼요. 그럼 결국에 분자가 지금 다 0 아닌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 다 0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디귿을 계산했을 때 0이 나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어차피 00이기 때문에 여기가 0이 되는데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어떠한 규칙을, 어떠한 꿀팁을 알아낼 수 있냐면 제가 주황 색깔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어떤 수 아래 0이 온다면, 즉 이 아래 지금 0이 왔죠. 이때는 이 2가 그대로 여기로 똑같이 내려옵니다. 즉 우리가 이 니은을 제가 지금 계산을 하는 것을 보여드렸지만 이 부분을 생략하셔도 돼요. 항상 성립합니다. 즉 우리가 이 아래에 0이 왔기 때문에 2가 여기에 똑같이 작성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역시 우리가 여기가 0이죠. 0 아래 0이 왔네요. 즉 어떤 수 아래 0이 왔는데 이때는 그럼 이 수를 그대로 여기로 가져와 주시면 끝이 납니다. 그럼 이것을 이용해서 이 루스표를 좀 채워볼게요. 빠르게.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 0도 지금 아래 0이 있죠. 그럼 이 친구가 아래 0이 있기 때문에 바로 뭐라? 이 아래 옆에 이 아래에 0이 그대로 오더라. 이제 하나 더 보시면 이 아래 0이 왔죠. 그러면 이때는 2가 여기에 똑같이 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이것을 이용해서 다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만 이제 추가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끝이 납니다. 우리가 물론 이 디귿과 디귿을 제가 니은과 디귿을 계산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지만 우리가 앞으로는 이 주황 색깔로 이 꿀팁으로 빠르게 채우시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별표만 계산해 볼 텐데 제 편의상 리을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리을도 우리가 기준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은 그 바로 위에, 이 3 바로 위에 2를 기준으로 잡았다면 이 리을은요, 역시 바로 위에 있는 이 3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제가 세모라고 표현할게요. 이 세모를 분모로 가져가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3분의 바로 위에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3분의 이렇게 곱한 것 그리고 이렇게 곱한 것을 빼주시면 돼요. 다시 이렇게 곱한 것, 즉 3 곱하기 4 마이너스 2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작성해보면 3 곱하기 4 그리고 빼기 2 곱하기 2 이때까지 계속 하얀색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산을 정리해보면 3분의 12 마이너스 4니까 3분의 8이 되죠. 이것을 소수점으로 바꾸실 필요 없고 그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결국에 부호예요. 제1열의 부호인데 그래서 이 3분의 8을 그대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을은 우리가 3분의 8이다. 그러면 우리가 루스 판별법을 이용해서 우리 안정도를 판별을 할 때 뭐라고 했죠? 조건 3번이 루스표에 제1열의 부호의 변화가 없으면 안정하다고 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표현을 해보면 제가 루스표의 제1열이 어딘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장 앞에 나와 있는 루스표의 이 부분이 제1열을 의미해요. 즉 여기에 지금 1, 2, 3, 3분의 8, 2가 적혀있는 이 부분이 루스표의 제1열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이렇게 특성 방정식이 안 주어지고 이렇게 루스표 제1열만 주어지고 이것을 토대로 부호 변화를 따지게끔 쉽게 문제가 출제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루스표 제1열의 친구들만 한번 값만 작성해 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작성하겠습니다. 안 헷갈리게. 값들만 차례대로 쭉 가져왔더니 여기는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그리고 3분의 8, 마지막으로 2가 왔죠. 그럼 지금 보시면 다 플러스 아닌가요, 여러분? 부호를 따지는 거예요, 부호. 여기가 다 플러스예요. 그러면 이 루스표의 제1열의 부호 변화는 우리가 위에서부터 쑥 우리가 훑어주시면 되는데 1에서 2로 갈 때도 부호 변화가 없었죠. 즉 플러스에서 플러스예요. 그리고 역시 플러스에서 플러스, 그리고 플러스에서 플러스,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전혀 부호 변화가 없습니다. 이럴 때를 우리가 이 조건 1번, 2번, 3번을 모두 만족한다고 해서 이 예제 3번 같은 이 경우를 우리가 안정하다고 표현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어서 배우겠지만 예를 들어 이 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구했던 이 3분의 8이 만약에 마이너스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는 플러스였지만 마이너스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때는 여기서 마찬가지로 위에서부터 훑어주시면 되는데 부호 변화 없고 여기는 있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부호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부호 변화가 한 번 더 생겨요. 즉 우리가 부호 변화가 2번 생겼다는 말은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반면에 위치하는 특성근의 개수가 2개인 것도 되겠습니다. 그쵸? 같은 말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보면 부호 변화가 2번 일어났다. 변화의 횟수가 2번이다. 이 말은 결국에는 우반면에 존재하는 특성근 개수
2개이다. S가 2개인 것을 의미하고 우리가 우반변에 특성근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 제 여기가 불안정하다는 거죠. 우리가 S평면을 그려봤을 때 이렇게 우반면에 근이 위치할 때를 우리가 불안정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루스표에 제1열의 부호 변화가 있으면 그 부호 변화의 횟수만큼 우리가 우반면에 존재하는 이 특성근의 개수가 정해지고 이 특성근이 존재한다는 말 자체가 우반면에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제여기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를 다 한번 쭉 살펴봐 주시고 지금은 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이 부분 안 헷갈리게 다시 이렇게 돌아갔다고 했을 때 다 플러스가 되므로 부호 변화가 전혀 없으니까 우리가 조건 3번을 만족한다고 해서 1번, 2번, 3번을 모두 만족하므로 우리가 루스 판별법에 의해서 이 해당 제어계를 안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예제 5-4번을 보시면 특성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요. 우선 루스 판별법의 조건 3가지를 만족하는지 차례대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텐데 첫 번째 조건, 모든 차수가 존재하냐 봤더니 우리가 S의 4승부터 3승, 2승, 1승, 0승까지 다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두 번째 조건에 의해서 모든 부호가 같은지 봤더니 지금 다 플러스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루스 판별법에 우리가 조건 2가지를 지금 만족을 했고 마지막으로 루스표에 우리가 제1열의 부호가 변화를 하는지 안 하는지까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볼 텐데요. 우선 이렇게 있을 때 가장 큰 친구를 기준으로 우리가 쭉 위에서부터 작성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이렇게 4, 3, 2, 1, 0 순으로 이쁘게 정렬이 되어 있을 때 이 4에 앞에 곱해진 1 그리고 이렇게 하나 퐁당해 주시고 하나 건너뛰어서 이런 식으로 쭉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개수만 작성하게 되면 1 그리고 2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S세제곱 앞에 곱해진 2는요. 하나 건너뛰어서 여기 보시면 4가 있죠. 그럼 여기가 2, 여기가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무것도 없는 것은 제가 0이라고 작성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황 색깔로 제가 꿀팁을 알려드렸는데 계산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우리가 2 아래 0이 있죠. 즉 어떤 수 아래 0이 오면 우리가 항상 이 2가 그대로 여기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가 아무것도 없는 부분은 다 0입니다. 여러분 0. 그러면 이 0 아래 0이 있죠. 그럼 이 0이 그대로 여기 내려오는 거 맞나요? 그래서 이게 여기 그대로 내려온다고 봐주시면 되고 역시 0 아래 0이 있기 때문에 이 0이 그대로 여기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 아래 0이 왔죠. 즉 어떤 수 아래 0이 왔으니까 2가 그대로 여기 1열로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주시면 우리가 결국에 구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2개 총 2개만 계산을 해주면 빠르게 루스표를 우리가 채울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지워보도록 할게요. 0 부분은. 그럼 이제 차례대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여기를 기억, 여기를 니은이라고 할게요. 그럼 기억은 어떻게 하죠, 여러분? 기억은 바로 위에 있는 친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여기 바로 위에 있는 친구가 2예요. 2를 분모로 가져가 주세요. 그러면 2분의 우리가 이렇게 곱한 것, 즉 1 곱하기 2 그리고 이렇게 곱한 것을 빼기로 했어요. 즉 마이너스 뭐죠? 여기가 1 곱하기 4였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2분의, 지금 분자만 볼게요. 분자는 2-4 맞나요? 그럼 분자가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이 식이 2분의 마이너스 2가 되므로 마이너스 1이란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억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니은은 뭐죠, 여러분? 니은의 분모를 결정할 때도 역시 기준이 바로 위에 있는 숫자입니다. 위에 있는 숫자가 우리가 방금 구했던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니은은 제가 여기다 작성해보면 마이너스 1분의 우리가 이렇게 곱한 것, 즉 마이너스 4 마이너스 그리고 이렇게 곱한 것을 이제 빼면 되죠. 그래서 이게 2 곱하기 2니까 4가 됩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분자가 마이너스 8이 되죠. 여기는 마이너스 8 그리고 분모에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니은은 결국에 뭐예요? 우리가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8이다. 이제 다 지울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3번 조건을 테스트하고 있는데 우리가 루스표의 제1열이 어디라고 했죠, 여러분? 1열은 이 가장 앞부분, 제가 표시한 이 부분이 됩니다. 즉 1열의 부호만 제가 그대로 빼온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바로 판단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너무 지저분해서 제가 옆에다가 따로 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1, 그리고 2, 마이너스 1, 그리고 8, 그
다음에 2가 오고 있는데 부호를 따졌을 때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가 왔고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제1열의 부호를 변화하는 것을 봤더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플러스에서 플러스 변화 없죠. 그리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한 번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우리가 한 번 더 변화를 했고요. 여기서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즉 봤더니 우리가 루스표 제1열의 부호 변화가 2번 있었어요. 그죠? 그 말은 우리가 우반면에 S평면 우반면에 특성근이 개수가 2개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예제 5-4는 이러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이 특성 방정식을 통해서 이 제어계가 안정한지 불안정한지 판단하는 문제라고 했을 때 우리가 1번, 2번은 만족했고 3번을 봤더니 부호 변화가 있었어요. 그럼 부호 변화가 있다는 것 말 자체로 우리가 이 제어 시스템은 불안정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예제 5-5를 보시면요. 예제 5-4에서 제1열의 부호가 몇 번? 2번 변화했기 때문에 특성근이 2개가 우반부에 존재한다. 이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것도 어떤 것과 같다? 불안정하다라고 동일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예제 4번부터 5번까지 한번 연습을 잘 해보시면서 이 루스표 관련된 문제를 꼭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운 것을 토대로 우리가 실전 감각을 키우기 위한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볼 텐데요. 지금 주어진 문제를 보시면 블록선도가 갑자기 등장을 했는데 우리가 이 블록선도를 통해서 특성 방정식을 뽑아내 주시면 그때부터가 우리가 예제에서 적용했던 그 과정을 쭉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즉 친절하게 특성 방정식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문제 보시면 그림의 제어 시스템이 안정하기 위한 K의 범위는 즉 이미 결론은 안정하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K의 범위를 구하는 과정인데 우선 우리가 이 해당 블록선도에서 바로 우리가 특성 방정식을 뽑아낼게요. 우선 특성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제가 3가지를 안내해 드렸는데 첫 번째는 우선 페루프 전달함수 제가 간단하게 페라고 작성하겠습니다. 페루프 전달함수 MS의 분모가 0이 되는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게루프 전달함수에서 적용하는 건데 1 플러스 게루프 전달함수 GH가 0이 되는 식이었어요. 즉 게루프 전달함수에 1을 더하면 우리가 특성 방정식을 계산할 수 있더라. 즉 이때는 이 GH가 의미하는 것보다 게루프 전달함수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때도 역시 게루프 전달함수를 의미하는데요. 게루프 전달함수에 우리가 분모 더하기 분자가 0이 되는 식입니다. 이 3가지 방법은 결국에는 이 1번을 토대로 다 이렇게 유도를 해서 다 같다는 결론을 얻어냈었는데 이 마지막 3번이 가장 빠르게 특성 방정식을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이 3번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게루프 전달함수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우리가 지금 이 블록 선도를 보시면 이 박스는 뭐예요, 여러분? 이 박스는 이 블록은 GS입니다. 순방향 전달함수 GS를 의미하고 HS는 지금 없는 게 아니라 1이죠. 1일 때는 생략해서 이렇게 실선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HS, 피드백 전달함수가 1인 단위 피드백인 경우이다. 즉 자세히 말하면 여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단위 부계한 제어계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즉 제가 정리를 해보면 게루프 전달함수를 구하려고 했는데 게루프 전달함수 GH는 지금 H가 1이니까 결국에는 순방향 전달함수와 같다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렇게 같은 이유는 항상 같은 게 아니라 H가 1일 때만 같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결국에 게루프 전달함수는 순방향과 같기 때문에 그대로 작성해 주시면 S 플러스 1 곱하기 S 플러스 2 분의 2K라고 작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게루프 전달함수의 분모 더하기 분자죠. 그러면 이 친구의 분모 더하기 분자를 0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대로 특성 방정식 FS를 작성해 보면 분모 S 플러스 1, S 플러스 2 더하기 분자 2K가 0이다. 즉 정리해보면 이게 뭐예요? 이게 분모 그리고 2K가 분자를 의미한다. 근데 게루프 전달해서 분모 분자예요. 이것을 한번 전개를 쭉 해볼 텐데 S를 앞에 그대로 빼고 이 두 친구 한번 분배해보면 이렇게 하면 S제곱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2S, 이렇게 하면 1S니까 2개 더하면 3S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끼리 1 곱하기 2 하면 2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2 플러스 2K 마저 작성하겠습니다.
그러면 특성 방정식은 마지막으로 이 S만 분배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FS는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S 세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3S제곱, 그리고 이렇게 만나면 플러스 2S, 마지막으로 2K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예제는 이렇게 특성 방정식이 주어지고 우리가 그때부터 쭉 전개를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요. 특성 방정식의 형태가 지금까지 한 거와 조금 다르죠. 우리가 원래는 이 계수가 어떠한 상수로 고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가 K라는 문자가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푸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수 자리에 이 K만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해당 식을 통해서 루스 판별법을 쭉 전개를 했을 때 결국에 결론이 안정해야 됩니다. 즉, 그럼 루스 판별법으로 우리가 이 안정한 것을 판단하려면 우선 지금 모든 차수에 사수가 존재하고 부호도 다 같다고 가정을 해야겠죠. 그것은 당연히 성립했다고 가정하고 루스표를 한번 작성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S의 세제곱 차례대로 쭉 작성해 주시면 되죠. 했을 때 우리가 퐁당퐁당 기억합니다. 이 친구는 하나 건너뛰어서 이 친구, 그러면 다음엔 없죠. 그러면 여기는 1, 그리고 2를 차례대로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 그 다음은 남은 친구들 초록 색깔로 표현하면 3, 그리고 2K가 되겠습니다. 이때 2K는 그대로 작성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원래 작성하는 구간에. 우선 3부터 작성해 주시고 여기에 2K를 그냥 통째로 대입을 해주시면 끝납니다. 우리가 별로 다를 게 없어요.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 여기가 00이죠. 그러면 이 0이 그대로 내려와서 2K 아래도 0이 되고 2K 아래 0이니까 2K가 그대로 내려와서 여기가 2K가 되는 것까지 우리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최종적으로 이 별표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별표 어떻게 계산하냐? 우선 바로 위에 있는 이 친구를 기준으로 해서 분모로 가져갑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곱한 것 6이죠. 제가 개념 때 설명드렸던 똑같은 색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빨간 색깔로 먼저 이렇게 곱해주시고 그러면 6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곱한 것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2K가 되겠죠. 그래서 이 별표는 결국에 뭐다? 3분의 6 마이너스 2K가 돼요. 그럼 이 별표 자리에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가 우리가 3분의 6 마이너스 2K가 되고 결국에는 이 제어계가 안정하려면 이 루스표의 제1열의 부호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잘 봤더니 위에서부터 봤더니 1과 3은 이미 양수죠, 여러분. 여기가 양수, 여기도 양수니까 부호 변화가 없으려면 이 친구도 플러스가 돼야 되고 이 친구도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잘 안 보일 수 있어서 제가 플러스를 진하게 작성할게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을 하면 우리가 이 제어계가 안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차례대로 볼 텐데요. 우선 2K가 양수인 게 우리가 좀 더 쉽기 때문에 바로 진행을 해보면 2K가 양수다. 그러면 이 부동식에서 2를 동시에 나눠주시게 되면 K가 0보다 크다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조건 첫 번째가 됐어요. 첫 번째 조건에서 얻어낸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3분의 6 마이너스 2K가 0보다 커야 되죠. 이때도 양변을 동시에 3을 곱하게 되면 우리가 부등호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양수 같은 경우에 동시에 곱셈을 한다거나 나눗셈을 했을 때는 부동의 방향이 바뀌지 않아요. 근데 반면에 음수로 동시에 곱하거나 동시에 나눴을 때는 부동의 방향이 반대로 바뀝니다. 뭐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반대로 바뀌는 이런 경우가 되겠고 여기서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6 마이너스 2K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동시에 양변에 플러스 2K를 더해볼게요. 그러면 플러스 2K, 우변에도 플러스 2K를 진행을 해봤을 때 지금 좌변에는 이렇게 사라지겠죠. 그러면 제가 이 부분 헷갈릴 수 있어서 지워볼게요. 좌변에는 6이 남고요. 그리고 우변에는 플러스 2K가 남습니다. 그럼 동시에 2로 나눠보게 되면 여기는 3, 여기는 K가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2로 동시에 나눌 때는 부동호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얻어낸 두 번째 조건이 이렇게 된다. 봐주시면 되고 우리가 1번과 2번의 조건이 또는이 아니라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둘 다 플러스여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0보다 크고 여기는 3보다 작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우리가 K값은 결론은 0보다 크면서 3보다 작은 이러한 범위를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당 기출문제의 정답을 골라주시면 우리가 1번 0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이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루스 판별법에서 빠르게 풀 수 있는 초간단 풀이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빨간 색깔로 작성해 왔는데요. 안에 거에서 바깥 것을 빼주시면 돼요. 제가 크게 작성해 보면 안에 거에서
밖의 것을 뺀다.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해당 기출문제를 풀면서 왜 이러한 풀이법이 탄생하게 됐을까 한번 같이 공감을 하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루스 한정문 판별법에 의한 방법 중 불안정한 제역의 특성 방정식은 근데 1번부터 4번까지 봤더니 모든 차수가 다 존재하고 그리고 부호가 다 플러스로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루스 판별법은 1번, 2번, 3번 조건을 다 동시에 만족해야만 안정한 제역계가 됐었는데 지금 1번과 2번이 다 통과가 된 상태예요. 그러면 3번까지 즉 루스표를 다 작성해 보면서 불안정한 제역계를 찾아야 되는 굉장히 우리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을요. 우리가 1번부터 4번까지 다 루스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해당 초간단 풀이법을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제가 안에 거를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밖에 거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딱 느낌 오시죠? 안에 거가 빨간색이고 노란색이 바깥 것인데요. 이 친구들을 다 곱해 주시면 돼요. 즉 안에 거 1번부터 볼게요. 안에 거는 2 곱하기 3이죠. 마이너스 바깥 것은 1 곱하기 3입니다. 이 앞에 개수끼리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6, 마이너스 4는 2가 나오고 이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찾아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2번. 제가 한번 쭉 계산을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안에 거 1 곱하기 5. 마이너스 밖에 거는 1 곱하기 4. 그러면 5 마이너스 4는 1이니까 이게 플러스가 나온다.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3번. 우리가 이 친구도 안에 거 4 곱하기 5. 마이너스 1 곱하기 2는 우리가 20. 마이너스 2가 되고 이건 18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플러스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4번 볼게요. 4번은 안에 거 3 곱하기 2. 빼기 1 곱하기 8이 돼요. 이것도 보시면 6 마이너스 8로 혼자 마이너스가 나왔죠. 이렇게 서로 다 다른 이런 식으로 봐주셔도 되지만 지금 다 플러스가 나오고 이 혼자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이 마이너스가 나온 이 친구가 불안정한 제곱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빠르게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안에 것끼리 곱한 것 마이너스 바깥 것끼리 곱한 것을 계산했을 때 지금 다 플러스가 나오는데 혼자 마이너스가 나온 이러한 경우가 우리가 불안정한 제곱계가 된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을 골라주시면 되는데 굉장히 찝찝하실 거예요. 이게 왜 통하는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간단하게 이 원리를 설명드릴게요. 이게 괜히 나온 야매법이 아니라 어느 정도 논리에 근거한 야매법이라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번 케이스를 쭉 루스표를 작성해보면 S의 세제곱 그리고 S의 제곱 S의 1 그리고 S의 0승까지 이렇게 쭉 나열을 해볼게요. 제가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페이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선 우리가 4번을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순서대로 1, 2를 작성해 주시고 그 다음은 우리가 3, 8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빠르게 진행할게요. 그리고 여기가 0, 0이면 이 0이 그대로 내려와서 여기가 0이 되고 8 아래 0이 왔으니까 8이 그대로 여기로 내려와서 8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궁금한 것은 이 부분이 되는데 여기서 별표를 계산할 때는 이 바로 위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죠. 이 3분의 별은 3분의 이렇게 곱한 것 6이죠. 마이너스 이렇게 곱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성할 수 있고 마이너스 이렇게 작성할게요. 3분의 마이너스 2이다. 우리가 지금 계산한 이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것이 이 분자에 해당되는 값인 거 느낌 오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게요. 여기서 안쪽끼리 곱한 게 3 곱하기 2였죠. 이게 여기서는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면 이 안쪽이 여기서 이 대각선끼리 곱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3 곱하기 2에서 6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바깥쪽끼리 곱한 것 1 곱하기 8을 한 것은 여기서는 어떠한 것을 의미해요? 이렇게 곱한 거예요. 즉 우리가 루스표를 작성할 때 이 곱하는 규칙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우리가 편의상 여기서 바로 안 곱하기 안 마이너스 밖으로 표현한 것일 뿐 이렇게 빨간 거에서 노란 색깔을 뺀 거예요. 즉 안쪽에서 바깥쪽끼리 한 것을 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봤더니 이 값 자체가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것은 결국에 이 분자가 마이너스면 전체 값이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호로 봤을 때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나오고 플러스가 나오기 때문에 부호 변화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부호 변화가 있으니까 불안정한 제역임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빠르게 풀 때는 이렇게 다 3차식이고 우리가 이렇게 다 존재하고 뭐 부호도 다 같다고 했을 때 안쪽 것끼리 곱한 것 마이너스 바깥쪽끼리 곱한 것을 빼주시고 우리가 이 결과가 음수가 나오는 게 정답이다. 근데 이게 찝찝하신 분들은요. 이 4번만 한번 루스표를 쭉 작성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쭉 해주시고
이게 우리가 S의 3차 시기에 관련돼서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 4차식, 5차까지 다 적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 비슷한 원리로 우리가 야매법을 계속 만들면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기출문제에서는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 3번까지 조건 3번까지 루수표를 다 작성해서 비교를 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는 3차식까지밖에 존재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야매법은 이 3차식에 대한 것만 소개를 시키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돼서 좀 자세한 부분은 제가 유튜브 영상도 다루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에 해당 영상 링크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서는 야매법은 뭐를 기억하자? 이렇게 안쪽 길이 곱한 거 마이너스 바깥쪽 길이 곱한 것을 빼서 음수가 나오면 정답으로 고르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이키스 선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루스 판별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처음 배우는 개념이기도 하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꼼꼼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두 번째 나이키스 선도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벡터 궤적을 다시 끄집어내서 이 친구를 응용한 버전이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좀 더 빠르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벡터 궤적에 의하여 상대 안정도를 판별하는 방법이다. 즉 벡터 궤적을 조금 활용을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특성은 한번 가볍게 읽고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중할 것은 이 안정도 판별법, 절대 안정도에 대해서 어떻게 판별하는지 알아볼 텐데요. 지금 보시면 특성 방정식 fs가 있고 1 플러스gh가 0이라고 주어졌는데 이 말은gh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게르프 전달함수가 되겠죠. 특성 방정식은 게르프 전달함수에 1을 더하면 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GH가 게르프 전달함수를 의미하는데요. 이 S 자리에 우리가 J오메가를 대입하게 되면 주파수 전달함수로 바뀐다고 했죠. 즉 주파수 전달함수 G, J오메가, H, J오메가의 오메가 값을 0에서 무한대까지 증가시켜 벡터 궤적을 그리고 이때 우리가 이 해당 점을 기준으로 뭐 왼쪽을 보면서 수렴하면 제역에는 안정하다. 이것만 챙겨가면 끝이에요. 우리가 이 절대 안정도를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제가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게르프 전달함수 GH에서 우리가 여기에 J오메가를 대입한 즉 주파수 전달함수 게르프 전달함수의 주파수 전달함수의 오메가 값을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증가시켜서 일선 벡터 궤적을 그린 것을 우리가 나이키스 선도라고 하고 이 선도가 그려지는 것의 기준을 우리가 마이너스 1, J0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어떠한 것에 따라서 안정이라고 하고 불안정이라고 하는지 한번 그림을 통해서 알아볼 텐데요. 교재에 나와 있는 것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여기가 실수축이고 여기가 허수축의 복소평면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런 것을 배웠어요. 벡터 궤적을 그리는 방법으로 우리가 여기가 S의 0제곱 그리고 여기가 S의 1승 여기가 S의 2승 그리고 여기가 S의 3승이라고 배웠고요. 이 파란 색깔로 작성한 부분은 우리가 분모의 괄호 앞에 곱해진 친구의 정체가 되겠죠. 이 각각에 따라서 우리가 출발 지점이 정해지고 우리가 분모에 있는 괄호의 개수에 따라서 이 벡터 궤적, 즉 이 나이키스 선도가 우리가 통과하는 이 면의 개수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작성을 해보면 우선 이 첫 번째 케이스는 제가 이러한 형태라고 주어졌다고 할게요. 즉 G, H가 S의 뭐 0제곱 그리고 S 플러스 A, 예시입니다. 예시. S 플러스 B, 그리고 S 플러스 C, 그리고 S 플러스 D로 뭐 분자는 상수 K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괄호 앞에 곱해진 친구가 S의 0승이죠. 그럼 이 친구는 1이어서 생략을 해도 되긴 하지만 S의 0승이 곱해졌다고 가정하고 우리가 여기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가로의 개수가 4개죠. 그 말은 통과하는 면의 개수가 4개이고 마지막에는 원점을 향해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한번 그림을 그려봤더니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친구가 여기서 출발해서 4개 면을 다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하나, 둘, 셋, 넷 통과하는 거 보이시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벡터 궤적을 그리는 것은 배웠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되냐면 이 마이너스 1, J0인 이 친구를 여기 있다고 하겠습니다. 즉 마이너스 1, J0인 점이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실수부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이고요. 이 J0이라는 것은 허수축을 기준으로 0이라는 거죠. 즉 실수축은 여기가 보시면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허수축은 J를 기준으로 뭐 J10이면 여기 위치하고 J-10이면 여기 위치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J가 0이라는 것은 우리가 허수축이 딱 여기 0에 위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이키스 선도는요. 이렇게 벡터 궤적을 그리는 거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 벡터 궤적을 봤을 때 이 마이너스 1, J0을 우리가 이렇게 쭉 우리가 이것을 따라서 이 트랙을 따라서 같이 달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렇게 도는 과정을 봤더니 왼쪽에 이 점이 위치한다. 그러면 이 지역을 안정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안정이다. 이렇게 제가 이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달려갔다고 할게요. 그런데 달렸는데 제 왼쪽에 이 마이너스 1, j0이 있다면 이 제역에는 우리가 안정하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쉽죠? 그럼 반대로 우리가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겠죠. S0승에서 출발하고 역시 네 가지 면을 통과하고 우리가 원점으로 향하는 똑같은 우리가 어떠한 벡터 궤적을 그리긴 했는데 여기는요. 우리가 지금 이 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달리는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쭉쭉쭉쭉 갔는데 이 트랙을 따라서 제가 달리고 있는데 이 빨간 점이 저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제여기가 불안정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주황색일 때는 불안정. 그래서 이렇게 점을 기준으로 기억을 잘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재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예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세 가지 면을 통과하는 친구였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우선 역시 실수축 그리고 허수축이 있다고 했을 때 출발 지점은 여기가 S의 0승, S의 1승, S의 2승, S의 3순순으로 작성을 해주시고 이번에는 우리가 게르프 전달함수가 어떻게 주어졌다고 가정을 할 거냐면 분모에 S의 1승 그리고 바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S 플러스 A, S 플러스 B, S 플러스 C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고 이것분에 어떠한 상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괄호 앞에 곱해진 이 친구가 S의 1승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출발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출발하고 지금 괄호가 3개니까 세 가지 면을 통과하면서 원점으로 향하는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사실상 이미 여기서 했어요. 제가 교재에 있는 그림을 다 표현을 하려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뿐입니다. 마이너스 1, j0이 있다고 했을 때 이번에는 S의 1에서 시작하고 그리고 세 가지 면을 통과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하고 원점으로 향하는데 하나, 둘, 세 가지 면을 통과하고 있죠. 근데 이 친구도 이 진행 방향을 봐주세요. 벡터 궤적이 그려지는 이 과정을 봐주시면 제가 이 트랙으로 뛴다고 했습니다. 뛰는데 지금 이 빨간 색깔이 제 오른쪽에 있죠. 그러면 이 제역에는 우리가 불안정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황 색깔을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계속 동일하게 불안정한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렇게 주황 색깔로 표현하고 있고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안정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안쪽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출발하고 세 가지 면을 통과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보다 안쪽에 이렇게 그려졌을 때는 우리가 뭐다? 지금 보시면 이 방향으로 제가 뛰고 있어요. 뛰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 빨간 색깔이 제 왼쪽에 있죠. 제 왼쪽에 이렇게 뛰고 있을 때 왼쪽에 있기 때문에 이 노란 색깔 궤적을 그렸을 때는 안정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한번 다시 정리해보면 이때부터가 중요한 거죠. 마이너스 1, j0인 점을 왼쪽으로 보면서 수렴하면 즉 왼쪽으로 보면서 이렇게 원점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왼쪽으로 보면서 수렴하면 제역에는 안정하다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나이키스 선도에 우리가 상대 안정도를 살펴볼 텐데요. 상대 안정도는 절대 안정도처럼 안정과 불안정을 판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정하다면 얼만큼 안정한지까지 우리가 정보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등여유와 위상여유라고 해서 지금 이등여유, 위상여유, 안정조건, 그 안정계에 요구되는 이유가 쭉 적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것을 다 챙겨가려고 너무 우리가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노란 색깔로 표시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등여유 그리고 이 공식과 안정조건 이 부분은 꼭 반드시 챙겨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이등여유부터 개념을 설명드릴 텐데요. 이때 말하는 이등여유 GM은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득과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다릅니다. 공식도 다르죠. 우리가 이득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배웠냐면 20 로그 밑이 10이고 우리가 여기에는 주파수 전달함수의 크기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이득지에 대한 공식이 되고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등여유 GM이라는 식은요. 제가 한번 크게 작성해 볼 텐데 이등여유 GM은 20 로그 10에 우리가 이때는 GH, 즉 여기에 지금 보시면 이게 GH가 결국에 뭐죠? 게르프 전달함수죠. 게르프 전달함수의 주파수 전달함수인데 저 친구가 이렇게 작성하고 이것의 지금 크기의 역수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옆에 뭐라고 적혔어요, 여러분? 지금 허수부가 0이라고 나와 있어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정리해보자면 이등여유 GM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GH가 음의 실수축과 만나는 P점에서 계산된 게르프 주파수 전달함수 크기의 역수. 너무 복잡하죠? 이것만 챙겨주세요. 허수부가 0에서 우리가 게르프 주파수 전달함수 크기의 역수다.
이 정도만 해주셔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수부가 0일 때 주파수 전달 함수의 크기의 역수에 우리가 이렇게 구한 것이 우리가 이등여유 GM이 된다. 근데 이게 나오는 우리가 이 유도 과정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그림은 그려드릴 텐데 그 과정까지는 우리가 꼭 챙겨갔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이 이등여유 최종 공식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실수축 그리고 이렇게 허수축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방금 그렸던 나이키스 선도를 한번 제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안정과 불안정을 판단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제가 마이너스 1, J0의 점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좀 더 옆에다가 작성해 볼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1, J 마이너스 1, J0인 점이다. 이 점이에요. 이 점을 제가 안정한 나이키스 선도를 제가 그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트랙을 따라서 달릴 때 이 친구를 왼쪽에 둬야 되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보면 하나의 예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이러한 나이키스 선도를 그렸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교재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단위원을 그렸어요. 단위원이란 우리가 단위는 항상 크기가 1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위원은 반지름이 1인 원을 의미하는데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1, J0이 사실상 이 부분의 길이가 1이라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반지름이 1인 원은 이렇게 쭉 돌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원을 그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단위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등여유의 공식이 어디서 유도가 됐냐? 우리가 이등여유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이 노란 색깔 제역에는 우리가 안정하다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친구는 불안정하다고 했어요. 즉 우리가 안정과 불안정에 딱 경계가 되는 점이 마이너스 1, J0입니다. 즉 우리가 안정하려면 얘를 넘어가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등여유의 개념이 어디서 나냐면 이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즉 이 여유, 이 차이를 떠올려 주시면 돼요. 즉 우리가 해당 크기에서 이 해당 크기를 빼면 우리가 이 친구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제가 주황 색깔로 작성한 이 부분을 우리가 이등여유 GM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결국에는 이 해당 1에서 우리가 이 친구 이 나이키스 선도가 이 음의 실수가 만나는 지금 보시면 음의 실수가 만나는 P점이라고 했죠. 즉 이 부분이 지금 P점이라는 거예요. 음의 실수가 만나는 이 P점 1에서 이 P점에서 만나는 이 친구를 우리가 다 빼서 결국에 구한 것이 이 GM이다. 근데 이 공식을 유도 과정은 꼭 아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안정과 불안정 사이에 딱 이 정도 여유가 우리가 이득 여유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득과는 구별이 된다는 것 그림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이어서 위상여유 파이m은 우리가 GH의 크기가 1인 Q점과 음의 실수축 간에 성립하는 위상각이다. 그래서 우리가 파이m이라고 작성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친구는요. 제가 이 불안정한 친구는 헷갈리니까 지워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 노란 색깔, 이 나이키스 선도가 우리가 1, 크기가 1인 점이 결국에 이 단위원과 만나는 점 아닌가요? 왜냐면 여기가 단위원은 다 반지름 1이니까 이게 1이 되는 점인데 이 점이 우리가 Q입니다. Q. 이 Q점과 우리가 음의 실수축 간에 우리가 성립하는 위상각, 즉 이렇게 이었을 때 이 직선과 이 음의 실수축은 이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거? 이 친구가 이루는 위상각을 파이 m이라고 하고 우리가 파이 m은 여기서 이렇게 잽니다. 이렇게 잰 게 플러스예요. 그래서 이게 파이 m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위상여유라고 말을 하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정 조건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안정하려면 안정할 때까지 얼만큼 여유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안정 조건은 이등여유 GM이 0보다 크고 위상여유 파이 m이 0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제가 표시한 이 부분은요.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출문제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안정계에 요구되는 여유는 이거 가볍게 읽고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강조드리면 이 GM, 이등여유는 GM이라고 하고 우리가 지금 보시면 허수부가 0에서 계산된 게르프 주파수 전달함수 크기의 역수이다. 이것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해당 공식과 이 이득 공식 이것을 구별을 해주시고 이 이등여유, 위상여유가 0보다 크다는 안정 조건을 챙겨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허수부가 0이라는 것이 대부분 우리가 기출문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오메가 자리에 0을 대입합니다.
왜냐하면 허수부가 0이 되는 이 오메가 값이 0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은 오메가에 0을 대입하는 우리가 그러한 문제들이 많더라.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물론 이게 아닌 것도 있겠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고난이도 문제에서 그렇게 거의 출제되지 않긴 한데 우리가 허수부가 0이 되는 이 오메가 값이 너무 찾기가 힘드시다면 그때는 오메가 자리에 0을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한번 예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시면 GHJ 오메가, 즉 게르프 주파수 전달함수가 주어지고 이것의 이득 여유를 묻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구하라는 것은 이득 G가 아니라 이득 여유 GM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례대로 접근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GHJ 오메가라고 작성되어 있는 이 부분이 게르프 주파수 전달함수를 의미합니다. 즉 게르프 전달함수 우리가 GS, HS에서 S 대신에 우리가 뭐를 대입한 거예요? J 오메가를 대입한 거죠. 우리가 G, J 오메가, 그리고 H, J 오메가라고 작성하는 우리가 게르프에서 주파수 전달함수를 이렇게도 작성할 수 있지만 지금 문제와 같이 간편하게 우리가 이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작성하기가 좀 번거롭잖아요. 우리가 GH, J 오메가로도 표현을 한다. 이 부분도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한꺼번에 작성이 가능하다. 혼용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우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등여유 GM을 구해볼 텐데 우리가 허수부가 0이 되는 GH, J 오메가의 크기부터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사실상 이 친구를 다 전개를 하고 다 분배를 했을 때 실수부와 허수부를 나눠서 이때 허수부가 0이 되는 값을 허수부가 0이 되게 하는 오메가를 대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고난이도 문제 한 유형을 제외하고는 이게 사실상 다 오메가가 0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너무 우리가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허수부가 0이 되는 친구가 오메가가 0이 되는 친구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한번 오메가를 대입해 보게 되면요. 우리가 GH에 오메가에 0을 대입하게 되면 지금 여기가 0이죠. 여기도 0이니까 1 곱하기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 곱하기 2분의 20이니까 이게 결국에 10이라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허수부를 재료로 만들었더니 역시 전혀 허수부가 나오지 않고 온전한 10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적용한 게 뭐예요? 지금 허수부가 0이 되는 즉 오메가가 0일 때 GHJ 오메가의 크기까지 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10의 크기는 우리가 10이죠. 그래서 이것의 절대값을 씌웠다고 하면 이게 결국에는 10이 나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럼 이제 여기에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20 로그 10 지금 이 노란 색깔 박스가 10이에요. 그러면 10분의 1이 되겠죠. 이거 어떻게 작성할 수 있냐면 20 로그 10의 10분의 1은 10의 마이너스 1승 아닌가요? 이렇게 우리가 로그 함수에서 이 지수 자리에 여기가 미지고 여기가 지수인데 이 지수에 이 마이너스 1승이 또 있을 때는 이게 앞으로 나타납니다. 즉 우리가 로그 함수 성질에 의해서 마이너스 1이 앞에 곱해지고 여기서 20 로그 10의 10이라고 작성할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밑과 지수가 둘 다 10이죠. 이것은 우리가 1이라는 성질이 있어요. 즉 로그 10의 10은 우리가 1이기 때문에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마이너스 20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의 정답에서 이등 여유를 계산할 때는 우리가 마이너스 20을 우리가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드 선도에서의 우리가 안정도 판별법을 배워볼 텐데요. 우리가 여기서는 이 안정 조건만 잘 챙겨가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4단원에서 보드 선도를 배웠을 때 이득 특성 곡선과 위상 특성 곡선을 한꺼번에 나타냈는데 이번에는 제가 위아래로 교재와처럼 쪼개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교재처럼 안정인 경우만 그림을 대표적으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때 그림을 그려보면 위에는 제가 이득 특성 곡선을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가로축은 각 주파수 오메가에 대해서 이렇게 세로축은 이득 G에 대한 이런 그래프를 그려보고 이 아래에서는 제가 위상, 세로축을 위상 파이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가로축은 각 주파수 오메가일 때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쩔 때 안정이라고 하냐면 이득 특성 곡선은 이렇게 그려졌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상 특성 곡선은 우리가 이 친구를 오른쪽으로 옮겼다고 생각해 주세요. 이 직선을 오른쪽으로 옮기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용어를 정리해 볼게요. 이때 우리가 이 친구, 이 파란 색깔로 그은 이 곡선을 이득 곡선 또는 이득 특성 곡선이라고 하고요. 이 파란 색깔로 그은 이 부분은 우리가 위상 곡선 또는 위상 특성 곡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봐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 이득 곡선이
여기가 0dB가 되는 구간이고요. 이득 곡선이 0dB와 만나는 이 점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득 교차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0dB일 때 우리가 이 보드선도는 기준을 뭘로 하냐면 여기가 0dB 그리고 여기가 위상이 마이너스 180도라고 잡고 기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상 곡선이 마이너스 180도와 만나는 이 점, 즉 이 교차하는 이 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위상 교차점이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그래프는요, 우리가 이미 안정됐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그 그림만 살펴보는 겁니다. 즉, 이미 안정된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정 조건이 이 그림을 설명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 이득 곡선이 0dB와 교차하는 점,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득 교차점이죠. 이득 교차점에서의 위상차가 마이너스 180도보다 크고 보시면 이득 교차점에서 우리가 위상 곡선을 봤더니 이 점이 지금 마이너스 180도보다 크죠? 위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위상 곡선상의 위상각이 마이너스 180도일 경우에 이게 뭐예요, 여러분? 위상 교차점일 때예요. 위상 교차점일 때 이득 값이 음이어야 한다. 즉, 우리가 위상 교차점에서 자, 이득 곡선을 쭉 연장시켜보면 이 위상 교차점에서 쭉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더니 여기서 이 이득 값이 뭐여야 돼요? 음수여야 돼요. 그 말은 이게 0dB라면 이 부분이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노란 색깔에 이 부분을 딱 봤더니 이 이득 곡선이 여기 해당되는 이 값이 음수더라. 즉 여기가 0이고 여기는 음수 마이너스가 되더라. 근데 이것과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이득 값은 음수이지만 이때 생긴 이 여유를 우리가 이득 여유라고 하거든요. 이 사이의 크기를 이 크기 값을 우리가 이득 여유라고 하는데 이 이득 여유 GM은 지금 존재하니까 0보다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는 0보다 크고 우리가 이득 값 이득 값 자체는 음수가 된다. 이것을 잘 구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재에 나와 있는 문장을 한번 해설을 쭉 드렸는데 이것도 좋지만 우리가 실제로 기출문제에서 사용하는 문장을 토대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가 보드선도에서 안정도 판별법은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이득여유 GM, 위상여유 파이 M. 자, 여기 위상여유를 지금 말씀 안 드렸는데 위상여유는요. 이 구간을 말해요. 이 크기를 우리가 위상여유 파이 M이라고 합니다. 파이 M 위상여유. 그래서 위상여유와 이득여유는 여기에 해당되는 크기 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의 친구는 둘 다 양수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득 교차점에서 위상각 선도, 즉 위상 특성 곡선을 말합니다. 이 친구가 마이너스 180도 축의 상부에 있다. 이 말은 여기서 이 노란 색깔 점이 마이너스 180도보다 위에 있다는 말을 상부에 있다고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상 교차점에서 여기서 이득이 음수다. 이것이 다 무엇을 말한다? 이 보드 선도에서 안정된 조건을 다 표현하는 하나의 기출 문제에서 출제된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주로 떠올려 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보드 선도에서 기준이 되는 값은 뭐다? 0dB와 마이너스 180도인 것까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무리로 예제 한 문제 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문제는 제가 단원별 기출 15번에서 가져왔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나이키스 선도에서의 임계점 마이너스 1,j0에 대응하는 보드 선도에서의 이득과 이상은 정답은 0dB 마이너스 180도가 되는데, 자, 여기서 보드 선도에서 기준이 되는 친구는 0dB 그리고 마이너스 180도라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나이키스 선도를 그렸을 때는 항상 이 마이너스 1,j0을 기준으로 안정과 불안정을 판단을 했었습니다. 한번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실수축, 이렇게 허수축이 있고, 벡터 궤적을 그리는 방법을 떠올려 주시면 S의 0승, S의 1승, S의 2승, 그리고 S의 3승에서 이렇게 출발하는 지점을 정하고, 제가 대략적으로 나이키스 선도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키스 선도에서는 만약에 예를 들어 이 점이, 여기서의 이 점이 마이너스 1,j0이라면 우리가 지금 이 궤적에서 기준을 어떻게 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트랙으로 달리고 있다고 했죠. 달리고 있을 때 제 왼쪽에 이 빨간 점이 있으면 우리가 안정한 제역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안정할 때예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림을 제가 다른 색깔로 그려보면 주황 색깔로 그려보겠습니다. 이 마이너스 1,j0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벡터 궤적이 그려졌다. 즉 나이키스 선도가 이렇게 그려졌다면 이 트랙을 기준으로 제가 달립니다. 달리는데 이 빨간 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빨간 점이 제 오른쪽에 있죠. 이때는 우리가 이 제어계가 불안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정과 불안정의 경계가 딱 이 임계점이 마이너스 1,j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이키스 선도에서의 임계점 마이너스 1,j0에 대응하는 보드 선도에서의 우리가 이득과 이상은 0dB 그리고 마이너스 180도가 된다는 것으로 우리가 암기를 하시거나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접근을 하셔도 됩니다. 마이너스 1,j0에서 사실상 이 점의 이 크기는 우리가 1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의 이득을 계산하게 되면 이득은 20 로그 10에 여기 들어가는 값은 크기입니다. 맞죠? 우리가 이득을 구할 때는 여기 크기를 대입하는데 여기 결국에 1이 대입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g는 결국에는 이쁘게 작성하면 20 로그 10의 1의 크기는 1이니까 결국에는 로그 10의 1은 뭐죠? 항상 0이 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 이득이 0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1,j0은 우리가 각도를 쟀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마이너스 1,j0을 위상을 쟀을 때 이렇게 재면 뭐 플러스 180도가 되고 이렇게 재면 마이너스 180도가 되죠. 이걸 토대로 아 마이너스 180도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180도 그 이득은 0dB가 나온다. 이렇게 떠올려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키스 선도에서 기준이 마이너스 1,j0이 되는 것과 우리가 보드 선도에서 이 기준이 0dB와 마이너스 180도가 되는 이 기준 값들은 다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주시고 이 각각의 기준에 대응하는 것을 골라주시면 정답을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